거의 모든 중금속은 발암물질로서 심각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중금속과 그 화합물을 장기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결국 핵산이 손상되고 그 손상에 이어서 돌연변이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호입니다. 여러분은 중금속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금속이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1급에서 3급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주요 중금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WHO의 산하에 IARC 이런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금속이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이 하는 작용을 방해해가지고 건강을 좀 해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하니까 목걸이 좀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중금속과 관련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좋은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금속이 필수 미네랄을 모방하고 궁극적으로 동일한 운송 시스템으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중금속에 대한 만성 노출은 사람한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배설이 어렵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간과 뇌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중금속은 생분해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아래로 더 분해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에 만약에 중금속이 노출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출된 중금속 때문에 플랑크톤이 오염되고 오염된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은 물고기가 오염되고 그 물고기를 먹은 좀 더 큰 물고기가 또 오염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면서 플랑크톤에 오염된 것부터 출발해서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까지도 결국은 중금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면서 점차 농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요, 구리, 아연, 철, 크로뮴, 망가니즈 이런 소량의 중금속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속이온이 생체 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헤모글로빈입니다.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큰 분자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의 철이 햄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있어서 거기에 결합해가지고 산소를 운반하고 결국 조직세포에 가서는 이산화탄소를 또 내다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에 햄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철이 결합한다 그랬죠. 철이 결합해서 나타난 햄그룹, 요것이 그림에서 보면 동그랗고 푸른 부분이 나오죠. 그것이 네 군데 결합되어 헤모글로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금속도 체내에서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게 아주 단단하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몸 안에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단백질이나 핵산과 결합한 그런 중금속이 체내에서 핵산을 손상시키고 핵산이 손상되면은 돌연변이가 생기겠죠. 돌연변이 때문에 암도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몸 안으로 중금속이 들어오더라도 배설이나 배출, 몸 밖으로 이렇게 잘 내보내면 괜찮거든요. 문제는 이게 배설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체내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이 중금속이 체내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뭐 이런 것들하고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잘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중금속이 가지는 독성인데요. 카드뮴, 수은, 납 이런 중금속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금속이죠. 흔히 중금속 그러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원래 중금속의 기준이 밀도가 5g/cm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그런 금속을 얘기합니다. 뭐 밀도가 얼마인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 중에 철,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 이하로서는 생체 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이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자, 그 밖에 수은, 납, 비소 이런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이 되면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금속은 급성 중독하고 만성 중독 모두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 신체가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요. 예를 들면 뭐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근이영양증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육, 신경 이런 것의 퇴행성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중금속이 암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를 흔히 자유라디칼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Reactive Oxygen Species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ROS 이렇게도 부릅니다. 활성산소가 하면은 뭐 여기 보듯이 보통 하이드록시 라디칼 그래서 OH 그리고 초과산화 이온 그래서 O2 마이너스 이런 라디칼이 있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원래 정상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긴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질산화라든가 핵산을 산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비소, 카드뮴, 니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급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유명한 중금속 그러면 납, 수은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수은과 그 화합물은 3급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고요. 납 자체는 2급, 그 다음에 납 화합물은 3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세포가 결합해 장기와 기관을 만들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이렇게 접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포를 접합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베타카티닌 이런 단백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캐드린 뭐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접합시키는 주요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입니다. 이게 세포막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세포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보면 이 녀석은 칼슘을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지질 과산화물을 만들면서 분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분해되면은 세포 접합 이런 거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결국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세포가 접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인데 이것을 중금속이 만약에 분해시켜 버린다 할 것 같으면은 세포 접합이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뮴과 같은 이런 녀석이 자꾸 세포 접합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위점막, 그럼 위점막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방해해서 위점막의 취약성 이런 것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사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정상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세균을 죽이고 병원균 죽이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와 회복시키고 조직을 복구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금속 이온이 바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ROS, 활성산소가 증가하도록 유발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ROS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게 유전자를 변형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겠죠.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중금속이 만성 당뇨병 같은 거, 그리고 염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삶을 유지하는데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화환원 반응 통해서 결국 삶을 유지하는 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중금속이 여기에서 이 과정에 개입해서 간접적으로 활성산소 ROS를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으로까지 이어진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중금속이 암 유발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유명한 중금속에 대한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요거 아주 친숙하잖아요. 친숙한 중금속인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 그 개별적인 정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유익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기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